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그래도 시작할 때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대 야소 국면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정 주도권을 어느 정도 쥐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퇴임까지 이제 단 한 번도 국정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총선 결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조사 예측을 일부 인용을 하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200석이 넘을 수도 있겠다 범야권이 그런 이제 얘기 이런 많이 전망이 나왔었죠. 네. 있었고 사실 저는 어제 오후 6시 때에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 스튜디오 있는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총선 상황실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대회의실에 있었는데요. 엄청난 환호성과 네. 박수와 뭐 거의 그 2002년 월드컵을 보는 것 같은 6시에요. 예, 그렇게 환호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네. 예, 민주당 상황실 굉장히 기뻐했고, 그것은 이제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였고, 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그 개표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그 출구조사 때보다는 조금 조금 다르게. 의석수가 다르게 조정되면서 특히 이제 그 PK에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뭐 부산이 디비졌다.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영남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어쩔 수 없지만 PK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연 하나만 지금 살아온 경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대가 컸던 양산에서도 그 의석을 석권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PK 지역의 그 패배가 굉장히 아플 것이고요.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의석수에서는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지역구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지역구가 163석인데 네네. 이번에는 161석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2개석이 날아간 셈이죠. 네. 근데 이 정도의 심판 여론에서 왜 더 못했냐, 뭐 이따가 뭐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미진하다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좀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러면, 예. 역대급 여소야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여당이 이긴 거였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는 네네. 그러니까 여소야대라고 하면 헌정사상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그래도 시작할 때 아니면 중간에라도 여대 야소 국면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정 주도권을 어느 정도 쥐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퇴임까지 이제 단 한 번도 국정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총선 결과는 뭐 그야말로 2020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압승을 선사했던 민심이 2년 뒤인 2022년 대선에서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서 다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총선에서 네. 또다시 민주당이 압승을 선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2년 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네. 상당 부분 철회했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개헌 저지선 이상을 줬다는 그러니까 준 민심에서는 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 거부권을 갖고 있어도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의석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네. 건 아닌 정도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야 협치 속에서 마지막 국정을 운영하라 이런 마지막 민심의 명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인께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바꾼 거,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 다 바꿔라. 왜냐하면 200석 아슬아슬하게 안 준 거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물러나게만 못하게 네, 하고 탄핵은 다 못하고. 네, 다 네. 바꾸란 얘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만큼 그럼 여당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거죠. 당연히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총선만을 보면서 2년 네. 동안 버텨왔죠. 그러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 또 의료개혁을 포함해서 네. 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개혁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혁들을 과제를 이제 다 꺼내놓고 네. 자, 총선에서 우리를 밀어주면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에서 사실상 또 다시 이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완벽한 전면적인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네. 남은 임기를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